안녕하세요. 솔롱거스입니다. 이 영상은 초보 제페토 크리에이터를 위해서 제페토 아이템 제작을 위한 블렌더 모델링 기초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3D가 처음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클래스 101 강의 또는 직업훈련 포털을 수강하신 분들께서 3D 기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페토 아이템 제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컵 모델링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뭐 입힐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UV 맵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V 맵 작업이라는 것은 이 모델링, 3D 모델링을 이미지나 텍스처 같은 것을 이렇게 그리기 좋게 평면화 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마치 구형인 지구를 이렇게 평면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펼치듯이 그런 작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맵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위치, 어떤 텍스처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을 원하는 3D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지도 작업과 유사한 그런 식의 맵 작업을 말합니다. 자, UV 작업은 에디트 모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컵을 선택을 하고 일단 대상 UV 작업을 할 UV 맵 작업을 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에디트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요. 일단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모든 셀렉트한 모든 것들을 다 해제를 시키고 N키를 눌러서 사이드바가 안 보이도록 N키를 눌러서 숨기고요. 자, 이런 그 입체물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옷은 신체를 감싸고 있는 옷과 같이 2차원의 조각조각들, 평평한 천의 조각조각들을 패턴을 떠서 조각을 떠서 그것들을 바느질로 이어서 이렇게 입체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느질 자국이 있는 이런 평면의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입체를 만들듯이 그 재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옷을 뜯어내듯이 이 입체물도 이렇게 뜯어서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느질 지점이 어디를 할 것인가를 이 UV 작업에서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바느질을 바느질, 이음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재봉선, 이음선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이제 심이라는 단어인데 이 심이라는 단어가 UV 작업에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크 심 하면 심으로 설정하겠다. 이고 클리어 심은 심에서 해제를 하겠다. 해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명령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디트 메뉴 상단에 보시면 이 UV라는 메뉴 속에 있습니다. UV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마크 심 또는 클리어 심이 있는데 이것은 선택한 엣지를 이음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퀵 페이보릿
그 명령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클릭을 해서 Add to Quick Favorite, 이것도 역시 우클릭을 해서 Add to Quick Favorite, 또는 마우스 우클릭을 해도 아래쪽에 마크심이라고 있습니다. 마크심, 클리어심이라고 있는데, 일단은 퀵 페이버릿 메뉴를 익숙하게 하는 것도 블렌더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 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마크심, 클리어심,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배웠듯이 그 셀렉터, 엣지 셀렉터, 일단 우선 엣지 셀렉터 모드 2번 키를 클릭을 해서 1번, 1번이 버텍스고 2번이 엣지고 3번이 베이스죠. 이렇게 2번 키 엣지 셀렉트 모드 환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엣지들 한번 선택을 해서 일단 테스트로 마크심, 클리어심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Al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좌클릭은 루프 셀렉트, 쭉 이어진 선택한 엣지와 손잡고 있는 손잡고 있는 엣지들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였죠. Alt 마우스 좌클릭, Alt 마우스 좌클릭. 자, 이곳에다가 마크심 하면, 마크심의 특징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엣지, 선택한 엣지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마킹이 됩니다. 표시가 딱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Alt 컨트롤, Alt 컨트롤, 마우스 좌클릭 하면 이렇게 엣지 링 셀렉트죠. 엣지 링 셀렉트해서 키를 해서 마크심 하면 이런 식으로 엣지가 마킹돼서 심, 즉 이음선, 이음선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테스트 삼아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다시 심을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쭉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클리어 심을 하게 되면 심에서 해제가 됩니다. 역시 알트 마우스 좌클릭 또 클리어 심, 이런 식으로 선택을, 막심 상태를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엣지 셀렉트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그러니까 처음은 엣지 하나를 그냥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또 하나를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는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택한 이 엣지 사이의 엣지들을 쭉 다 선택을 합니다.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해라. 뭐 이런 의미로서 선택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쓰실 때 그냥 첫 번째는 컨트롤 키 안 누르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첫 번째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첫 번째와 다음, 이런 식으로 선택해도, 계속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하셔도 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 안에 있는 엣지들을, 엣지나 그런 요소들을 선택할 때, 뭐 버텍스나 페이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한 그 셀렉터를 오늘 배워봤습니다. 이 컵을 UV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UV 작업할 때는, 즉 재봉선, 즉 임선을 만들 때는 가급적 잘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이 컵 손잡이 있죠? 손잡이도 이 바깥쪽이 잘 보이죠, 그죠?
바깥쪽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손잡이 같은 이 도넛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음선, 재봉선을 이렇게 안쪽에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봉선부터, 이 도넛 손잡이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여기 만나고 있습니다. 이 X축을 이 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이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지나가고 안쪽에서 만나는 이 부분이 도넛 안쪽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선이겠죠. 그죠? 이 엣지를 멀티로 선택을 해서 여기를 임선, 재봉선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좌클릭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러면 쭉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Q키 마크심 해주면 이렇게 붉은색 붉은색으로 엣지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컵도 역시 마찬가지로 컵 본체도 이 아래쪽 이쪽이 이제 잘 안 보이죠. 이쪽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 제일 안쪽에 있는 엣지를 Alt 마우스 좌클릭으로 해서 쭉 선택을 하고 역시 마크심을 해줬습니다. 여기를 이음선으로 쓰겠다. 그다음 컵도 이 안쪽에 이 엣지 이 선을 Alt 마우스 좌클릭을 해서 쭉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도 역시 마크심. 자, 그리고 이 컵도 시선에서 보여지는 면이 이쪽이죠. 이쪽과 뒤쪽, 앞뒤가 이렇게 나눠질 텐데 이쪽은 사실 사람의 눈이 좀 잘 덜 가죠. 이 부분과 앞과 뒤를 나누는 이 부분도 역시 나눠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그죠? 일단은 우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엣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이 엣지 선택을 하고 여기가 X축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앞뒤에 딱 중간 지점이겠죠. 그죠? 앞과 뒤에 중간 지점일 겁니다. 여기를 마크심 그 다음 여기도 아까 손잡이 부분에 했듯이 여기도 선택을 해서 마크심 뭐 Shift를 선택을 해서 양쪽을 다 선택해서 한 번에 마크심을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엣지 선택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줘서 마크심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역시 마크심 그다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안쪽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여기까지 여기를 마크심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와 여기 아니면 컨트롤 키, 뭐 컨트롤 키를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또 마크심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띄엄띄엄 따로 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선택하면서 이렇게 마크심을 하셔도 됩니다. 꼭 한 번에 다 잡아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클리어 심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따라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여기를 컨트롤 키 아니면 그냥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하고 그죠? 쭉 이어져서 여기 X축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도 X축이 여기죠. 그죠? 이 선을 해서 여기까지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여기까지 선택하면 쭉 한 번에 쭉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몇 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셨으면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선택하는 시도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Q 키를 누르면서 마크싱 해주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됐죠. 꼭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될 필요는 없어요. 따로따로 조심조심 하나씩 해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이 원, 안쪽에 있는 이 원, 이렇게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 이게 그 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Shift Alt 누르면서 이렇게 또 Shift Alt 누르면서 얘로 또 Shift 키를 누르면서 Shift Al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쭉 이어서 엣지들을 선택을 하고 마크싱을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마크심 즉 이음선, 재봉선은 그죠? 재봉선은 완전히 그 회곡선이 돼야 됩니다. 어딘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리어심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죠? 재봉선이 아니죠. 그죠? 이음선이 아니죠. 이렇게 이어져 면이 이렇게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봉선, 이음선, 즉 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시키는 면과 면으로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러한 면들의 이제 그 집합으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L키, 그 L키를 클릭하게 되면 다 선택이 됩니다. 얘가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메시가 달라서 그렇죠. 두 개의 메시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자,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베이스 셀렉트, 즉 3번 키로 이렇게 들어가서 베이스 셀렉트 모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깥쪽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L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되죠. 여기만 선택이 됩니다. 즉, 이 재봉선으로 분리된 지역이 분리된 면이 이렇게 딱 분리된 면별로 각각의 분리된 면별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리가 되었는지 이 L키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지금 제대로 분리가 안 됐죠. 여기는 분리가 됐고 여기도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쪽은 지금 제대로 분리가 안 됐는데 지금 뭔가 파고 들어가서 지금 분리가 안 된 건데 자, 이것은 유비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 작업, 이음새들을 이제 그 표시를 해주고, 즉 마킹을 하고 이것을 평면화 작업을 해주는 것이 그 메뉴가 unwrap이라는 명령입니다. unwrap이라는 메뉴입니다. 우리가 랩 싸는 그 비닐 같은 거 있죠. 그 이름이에요. 랩을 이제 그 반대로 푼다는 말이에요. 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창을 나누고요. 이렇게 나누고, 자, 나눈 이 창에다가 UV 작업을 하는 여기를 클릭을 해서 UV 에디트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모눈지 모양의 이런 그리드 모양의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페이스 셀렉트를 확인하고요. 뭐 어느 쪽이든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뭐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고 자, 전체 A키를 눌러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해봅니다.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휠을 돌려서 UB가 onWrap이라는 명령이 있죠. 자, 이 오브젝트, 즉 언랩을 할 면들을 다 선택을 하고 언랩을 해줍니다. 이 명령은 선택한 면을 랩을 푸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집니다. 자, 각각의 면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빈 공간을 이 3D 작업창에서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여기가 다 사라져 보이죠, 그죠? 자, 언두를 해서 지금 이곳은 UV 에디터를 보시면 UV 싱크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지금 첫 번째로가 지금 이것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꺼져 있는 상태와 켜져 있는 상태 두 가지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초보자분은 이것을 싱크를 우선 켜주세요. 켜주시면 빈 공간을 클릭을 해서 이것이 선택을 해제하더라도 이 UV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 UV 에디터에서 이동, 회전, 그리고 스케일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작업을 하실 때, 여기서 작업하실 때 페이스 셀렉트 모드에서 작업을 주로 하세요. 페이스 셀렉트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L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면 G키를 이용해서 이동 또는 R키로 회전 그 다음에 스케일 S키로 스케일의 변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선택 모드, 뭐 버텍스나 엣지 셀렉트 모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것만 선택을 했는데 이쪽 부분을 선택했는데 이 주위에 다른 엣지들 또는 다른 버텍스들까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여기 UV 싱크 셀렉션 이것이 이제 켜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어진 3D 상태에서는 이어진 면들이죠. 그런데 UV 심 마킹을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사실상은 그저 하나의 버텍스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 분리된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분리된 부분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G키를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연결된 부분까지 이제 다 움직이게 됩니다. 다 움직이고 다 같이 회전하고 다 같이 스케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그저 이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싱크 셀렉션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페이스 셀렉트 모드인가를 확인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페이스로 이렇게 그 면 그룹들 이런 것들을 아일랜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아일랜드들을 아일랜드별로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셀렉트 모드인 것을 이제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진 상태에서 작업을 이제 해볼 거고요. 일단 우선 어디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엣지 셀렉트 모드죠. 그래서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해보면
거기에 반응하는 엣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앞이구나. 그럼 여기는 뒤겠죠, 그죠? 뒤 선택을 해보면 이쪽이 뒤쪽이 보이죠. 이거는 당연히 손잡이일 겁니다. 손잡이. 그리고 여기는 생김새로 보면 아래쪽 바닥이죠, 그죠? 바닥. 이렇게 되었고요. 얘는 당연히 안쪽일 것이고요. 안쪽면. 그 다음에 여기죠. 안쪽에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좀 전에 보시면 여기가 그때 페이스 셀렉터 모드에서 안쪽을 L키로 링크 셀렉트해서 보게 되면 쭉 이어져 버렸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숨겨진 면, 그죠? 이런 면들 안 보였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 두 개만 보이죠. 그죠? 얘네들이 지금 안쪽에서 숨겨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숨겨져서 이 부분에 대한 엣지들이 이제 심 작업이 안 된 거죠. 심 작업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엣지로 그 작업이 안 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면 안 보이죠. 이럴 때 엑스레이 모드를 딱 해주면 여기가 이렇게 꼬여진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이 보시면 그죠? 여기가 작업이 안 된 건데 이거 이상으로 이렇게 꼬여져 있으신 분들은 여기 그 엣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Q키로 마크심을 이렇게 해봅니다. 네. 그래서 선택을 여기서 제대로 UV가 즉 심이 제대로 절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부분을 선택을 하면 지금 싱크 셀렉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면 3D 뷰 창에서 바로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을 경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켜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마크심을 해서 절단선으로 쓰겠다, 재봉선으로 쓰겠다라고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이어진 하나 분리가 안 된 이 상태를 이 UV 에디터 창에서 L키로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3D 뷰 창에서도 이렇게 선택되어서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선택한 면만, 전체 하시면 안 돼요. 선택한 면만 언랩을 해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이렇게 다시 그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리가 됩니다. 식으로 되어서 적당히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UV를 펼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대로 심이 분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에 지금 이렇게 여기서는 분리를 했다라고 작업을 했는데 베이스 셀렉트에서 L키를 쳐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로 되었을 경우는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엣지를 선택을 해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Shift 키 누르면서 다중 선택으로 해보면 그저 선택된 부분이
이쪽과 이쪽입니다. 여기가 사실상 안 보이죠. 엑스레이 모드로 Alt Z를 해서 엑스레이 모드로 보게 되면, 키를 돌려서 보게 되면, 여기에 엣지가 여기가 안 보입니다. 모델링 작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엑스레이로 해서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UV로 펼쳐졌는데 지금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니면 여기서도 엣지 셀렉트로 해서 다중으로 셀렉트 non 이렇게 Alt 키를 누르면서 여기 이 엣지들 사이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쭉 연결된 엣지들이 쭈르륵 선택이 됩니다. 지금 버텍스처럼 같이 보이는데, 일단은 엣지 셀렉트 상태인 것을 확인을 하시고 Alt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면 쭉 선택이 되거든요. 다중으로 선택하려면 Shift 키를 누르면서 하면 되겠죠. Shift 키, Alt, 클릭 하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은, 심으로 분리되지 않은 엣지들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이 되면 여기서도 역시 선택이 되어져 보입니다. 엑스레이로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빛나고 있죠.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크심을 Q키로 해서 마크심을 해주면 이렇게 빈 공간을 클릭해 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페이스 셀렉트로 엑스레이 모드를 끄고 페이스 셀렉트로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L키로 클릭을 해보면 분리됐음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이것만 UV를 다시 펴줍니다. 언랩을 해주면 이렇게 최대한 UV에 꽉 차도록 공간을 나눠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배치가 되거든요. 이 상태를 지금 다른 UV를 무시하고 완전히 차지했죠. 이거는 이제 스케일로 S키를 누르면 스케일이 UV 에디터에서도 S키를 사용해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줄여주시면 적당히 줄여서 배치할 수 있는 크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대략 해주시고요.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좀 전에 UV 작업을 했어도 그죠? 가득 채워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지금도 면을 선택을 해서 언랩을 해주면 선택한 면만 따로 이제 UV를 언랩을 작업하기 때문에 이 언랩 특성상 UV 에디터 창을 가득 채우는, 일단은 가득 채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스케일을 조절을 해서 위치를 일단은 맞춰주시고, 지금 이제 UV 작업에서 이렇게 펼쳐졌죠. 펼쳐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즉,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 가장 잘 보이는 부분.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어디냐? 요것을 이제 선별을 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이 UV 크기를 좀 축소시켜주고,
잘 보여지는 부분은 UV를 좀 확대를 시켜줍니다. 확대를 시켜줘서 약간의 이제 차별을, 좀 큰 부분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쁘고 또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앞쪽이죠. 컵이 앞쪽이고,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가 아래쪽입니다. 그죠? 아래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UV, 이쪽의 UV를 L키로 선택을 하고, 일단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동을 바깥으로, 일단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는 부분, 이런 쪽이죠. 이런 쪽, 그 다음에 이 안쪽 L키로 선택을 해서, 얘네들은 따로 이렇게 G키를 해서 이동을 시켜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은, 그죠? 이 외곽 쪽을 두르는 면과 손잡이 부분이죠. 손잡이 부분, 그리고 뭐 바닥, 유리 테이블 위에서는 바닥이 더 보이겠죠. 아무튼 이 바닥도 이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고 이동을 G키를 해서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일단 UV 에디터 이 그리드 창에 이 펼쳐진 이 면들을 텍스처 작업이나 뭐 글자나 무늬나 패턴이나 아니면 어떤 로고 같은 것들이 달 것이기 때문에 그 로고 작업을 배치하기 좋게, 작업하기 좋게 UV를 펼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죠?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작업하기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전체 드래그를 셀렉트로 드래그를 해서 셀렉트가 잘 안 되시면 여기 숨어 있는 이 툴바를 클릭을 해서 셀렉트가 간혹 잘 안 되는 먹통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한번 클릭해줘서 클릭해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G키로 이동시키고 그다음 회전 Alt키로 회전을 하는데 지금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스냅 컨트롤 키를 해서 스냅으로, 그죠? 오브젝트 회전할 때 역시 이 방법을 썼죠. 컨트롤 키를 해서 로테이트와 관련되는 아니면 뭐 이동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스냅들이 이렇게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로테이트를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로테이트를 할 때 스냅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지금 이걸 하나 명심을 해주세요. 이동을 할 때 보시면 페이스 셀렉트가 아닌 다른 엣지 셀렉트나 이런 경우에 간혹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쪽에 엣지들을 쭉 다 선택했는데 여기까지 같이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버텍스 셀렉트나 엣지 셀렉트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이스들과 연결된 부분은 이쪽이다라고 표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작업상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UV 싱크 셀렉션 상태를 켜고 작업할 때 이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동을 어떻게 시키냐? 그런 경우에는 베이스 셀렉트 모드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면들을 선택을 하면 연결된 면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크 셀렉트의 경우, UV 싱크 셀렉트의 경우에는 이런 면들을 이동시킬 때, 이런 면들을 이 3D에서는 아일랜드라 부릅니다. 아일랜드, 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연애 그룹들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경우에는 이 페이스 셀렉트 모드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이동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처음 하실 경우에 조금 헷갈리는데 이동할 경우에는 무조건 페이스다. 엣지나 그런 것들 엣지들 간에 뭐 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엣지 셀렉트 모드에서 작업을 한다. 요 두 가지는 일단 초보 시절에는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셀렉트 모드에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최대한 키워 줍니다. 가득 찰 수 있도록 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넘지 않도록 적당히 크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아래쪽이 평평하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이쪽을 선택해서 위로 보내고요. 이쪽으로 보내고 얘네들을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Y를 누르면 Y축으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정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바닥 부분을 뭐 오른쪽에 이렇게 두고 그다음 손잡이 부분도 적당히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은 적당히 뭐 이 사이즈를 더 줄여도 됩니다. 더 줄여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L키로 선택을 하고 G키로 이동, L키로 선택을 하고 G키로 이동 만나는지 확인해 보고요. 오케이. 나머지 뭐 G키로 이동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어떤 뭐 글자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로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얘네들을 더 키워줘야 되겠죠. 그죠? 얘네들을 아래 위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더 축소시켜서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더 축소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UV를 편 것을 이 UV 작업을 한 것을 이미지 그 편집 프로그램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UV 에디터에 있는 이 UV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UV 메뉴의 제일 하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익스포트 UV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익스포트 UV 레이아웃 이것을 클릭합니다. 자, 익스포트 레이아웃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UV 에디터에 있는 그 면들을 PNG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지금 이 UV들을 전부 다 출력을 하겠다. All UV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포맷은 PNG 파일 그 다음에 익스포트 UV 레이아웃을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를 외부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주소창에다가 이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 photopia.com이라는 곳으로 접속을 하면 이런 포토피아라는
웹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웹에서 실행이 되며 성능은 포토샵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한 80% 정도 포토샵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을 써보신 경험 있으시면 이것은 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처음이신 분은 이제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저장한 이 파일을 자, 여기 drop any file here 여기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파일에서 오픈을 해서 여셔도 됩니다. 자, 일단 드래그를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파일이 열리면서 이렇게 화면 중앙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이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표시는 이렇게 넓게 펼칠 수 있다. 이것은 반대죠. 좁게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의 표시입니다. 아이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오른쪽 끝에 있는 이 화살표를 이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리면서 히스토리 위에는 히스토리 아래쪽에는 레이어, 채널, 경로 이런 식의 어,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여기도 역시 뭐 블렌더와 비슷하게 툴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상단에는 이제 두 개의 제일 상단에 있는 메뉴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메뉴가 있는데 제일 상단에는 역시 뭐 파일을 열거나 또는 편집을 하거나 그다음에 각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고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메뉴들은 이 최상단에 있는 메뉴하고 관련 있는 것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툴하고 관련된 이 옵션들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셀렉트 툴이거든요. 셀렉트 툴이 보이죠? 지금 선택한 것이 여기 표시되고 이것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 선택하면 이 바뀌죠. 마법 지팡이, 그 다음에 크롭, 그 다음에 브러쉬 이런 식으로 선택한 툴에 그 안에 있는 옵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 칸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그라데이션 바 모양으로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클릭해서 눌러보면 페인트 통 도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많이 쓰고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이 붓 도구 그 다음에 자르기 도구 뭐 이 정도로 아니면 뭐 텍스트 이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편집에 관련되는 뭐 자유 변형 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화면의 이동은 마우스 중간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클릭하는 순간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상하로 이동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을 돌리면 여기는 3D에서는 줌인 줌아웃이 있는데 이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중간을 누르면 그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요. Alt 키를 누르면서 휠을 위아래로 돌리게 되면 이때 이제 줌인 줌아웃이 이렇게 됩니다. Alt 키를 누르면서 마우스 중간 휠 버튼을 돌려주시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많이 쓰는 것이 여기 칼라 두 개가 있는데 지금 검정과 하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쪽이 주로 이제 브러쉬나 페인트통에서 사용하는 칼라. 보시면 브러쉬 선택을 브러쉬나 페인트통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그 컬러를 적용을 시키면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고 브러쉬도 역시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사용하는 툴의 컬러를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이 이제 포그라운드 컬러 전면 그러니까 포그라운드 컬러 전면 컬러라고 부르고 이쪽에 약간 가려져서 있는 것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후면 컬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UV를 불렀는데 블렌드에서 UV를 전장할 때 25% 정도 이제 투명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미지 자체도 약간 투명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래쪽에 컬러라든지 뭐 로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 그리고 제대로 배치가 되고 있는지 여기서 이렇게 가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UV 에디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의 이 레이어의 이름을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그럼 이름을 UV라고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레이어를 이제 쌓아갈 텐데 이것은 레이어라는 것은 이렇게 마치 그 트레이스지 있죠. 투명한 종이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이면서 그, 그 투명한 종이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칠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로고 같은 것들을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에다가 다 그려서 넣게 되면 수정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수정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로고는 로고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로고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바탕 컬러는 바탕 컬러로 따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서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은 패턴대로 이렇게 또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패턴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어로 이제 분리해 놓으면 만약에 뭐 로고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로고가 있는 쪽에 레이어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아니면 패턴이 바뀐다. 그러면 그 패턴이 깔려 있는 그 레이어만 수정을 해주면 뭐 로고나 다른 쪽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간단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 작업을 할 것인데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종이같이 생긴 이것을 이제 새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레이어 1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칼라를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컬러 베이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 레이어를 UV 아래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동을 시키는 것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서 이 레이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검은 선이 딱 생기면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고 또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뭐 로고 같은 걸 이렇게 넣어 보던가 아니면 다른 그림을 그려 보던가 오늘은 이제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드로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일단 칼라 베이스에다가 컬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컬러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색상 선택기라는 이런 창이 뜨고 여기에 컬러에 밝고 어두움, 밝고 어둡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선명도가 이렇게 좀 뿌얘지는 거죠. 흰색이 첨가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선명해지고 왼쪽으로 하면 뿌얘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어두워지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바를 보게 되면 여기는 휴, 그러니까 색상, 여러 가지 색상들을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컬러를 선택을 하고 컬러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컬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이 컬러를 이 레이어에다가 전체적으로 칠할 건데 칠하는 도구는 이 페인트 통 도구를 선택을 하고 이제 칠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컬러를 이 페인트 통 도구로 선택한 레이어에다가 칠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레이어에 클릭을 하면 컬러가 전체적으로 쭉 다 들어갑니다. 뭐 컬러를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서 또 바꿔서 컬러 바꿨죠? 쿡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컬러 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레이어를 뭐 새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어를 레이어를 복사하고 싶은 레이어를 마우스 좌클릭으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클릭을 한 상태로 그대로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에 새 레이어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커서 옆에 뭔가 바뀌죠. 그리고 플러스 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선택한 것이 이제 카피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다른 컬러를 좀 전에 썼던 컬러들은 여기 밑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쪽에 보라색 보이죠? 보라색 걸로 한번 클릭해서 비교를 해보고 싶다. 비교는 이 눈을 끄면 그 해당 레이어는 안 보여요. 이렇게 여기 눈을 끄면 UV도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컬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로우를 이렇게 이 레이어에다가 뭔가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그리는 것은 이 레이어에 그리는 것은 아래쪽의 레이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번엔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같은 컬러를 칠하면 표가 안 나겠죠. 그래서 다른 컬러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보라색에 그 보색이 되는 것은 한 것이 좀 보색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를 브러쉬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도로에다가 글자를 적어 봤습니다. 아래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별 이렇게 뒤에는 뭐 일단 대략 지우는 것은 이 지우개 여기 있습니다. 이래죠. 지우개로 해서 뭐 이렇게 뭐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이것을 봐서 이 드로우 부분을 눈을 끄면 안 보입니다. 그죠? 눈을 끄고 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 이 레이어로 이렇게 된 것을 PSD로 포토샵 파일 같이 이렇게 레이어를 가진 상태로 저장을 하려면 PSD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PSD로 아니고 다른 뭐 JPG나 PNG나 이런 걸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저장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하나로 합쳐져서 레이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래서 이 레이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PSD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우선. 자, 여기서 이제 PSD로 이렇게 PSD 파일로 저장을 우선 하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D 파일로 이렇게 보낼 PNG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 UV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여기가 앞이구나, 요거 얘가 뒤구나, 이 바다이구나, 손잡이구나 이런 것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UV를 가져왔고 이제 최종적으로 보낼 때는 UV를 이제 끄고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UV를 끄고요. 그 다음에 내보내기 형식 PNG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머그 이름, 파일 이름 머그 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다가 컬러이기 때문에 뭐 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름만 딱 보더라도 얘가 어떤 성격의 파일이다라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콜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100%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렌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에디트 모드였는데요. 이것을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가 됐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자, 지금 선택을 머그컵을 했습니다. 머그컵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하단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쭉 있는데요. 쭉 내려가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돌려보시면, 쭉 내려가서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이것이 이제 Material Properties라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해보면 이것은 이제 메터리얼과 관련된 즉 재질과 관련된 것을 이제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새롭게 만든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새롭게 만든 오브젝트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상태의 재질을 메터리얼을 이렇게 담을 것인데 여기 메터리얼을 이렇게 한 개 이상의 메터리얼을 담을 것인데 일단 아래쪽에 New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에 새로운 메터리얼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고 아래쪽에 뭔가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짜잔 뭐쫙 나타나는데 일단 무시하시고 새로운 메터리얼 하나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메터리얼 1, 메터리얼 2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뭐 오브젝트 하나니까 뭐 괜찮은데 나중에 여러 가지 많아지게 되면 그죠? 누가 누군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브젝트와 관련되는 관련 이름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여기에 머그컵이라고 이름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를 주고 메터리얼이다 성격을 이렇게 딱 약자로 이렇게 성격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이 재질이 아래쪽에 이 재질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 변수들, 즉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포토피아에서 만든 이미지를 불러드릴 것입니다. 어디다가 부르냐면 여기 베이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베이스 컬러에 노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뜨는데 자, 우리가 만든 것이 2D 이미지 텍스처죠.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것들이 과연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노이즈 같은 것도 있고 보로노이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것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만든 이미지,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이미지 텍스처라는 것이, 이미지 텍스처라는 일단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이미지 텍스처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이미지 텍스처라고 이렇게 좀 전까지 하얗던 이 칸이 이미지 텍스처라고 바뀌면서 여기서 뭔가가 딱 뜨죠. 여기서 이제 오픈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여기 이렇게 찾아서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그 머그컵 컬러.png를 찾아서 오픈 이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그런데 뭔가 들어갔는데 전혀 변화가 없죠. 뭔가 들어갔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냐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메뉴를 휠 아래로 이렇게 돌려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보면 이렇게 매터리얼 보시면 뷰포트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이 뷰포트 쉐이딩의 솔리드 모드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걸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 겁니다. 여기에 삼각형, 역삼각형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뷰포트 쉐이딩, 두 번째 것의 뷰포트 쉐이딩 방법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컬러 부분에 여기서 텍스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터리얼에서 부른 그 텍스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컬러 표시가 이렇게 되면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이제 솔로 이쪽 별 뒤쪽, 그 다음에 아래쪽, 안쪽은 뭐 이렇게 UV들을 크게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어떤 그림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이 좀 큼직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이렇게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뭐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UV 에디터, 지금 UV 에디터 타입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텍스처, 연결한 이미지를 찾아보기라고 되어 있죠. 오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은 여기 지금 등록된 이미지죠. 등록된 이미지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휠을 돌려보면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죠. 에디트 모드를 딱 하게 되면 오브젝트의 UV가 보여지면서 보여지는 이미지 텍스처에 UV가 이렇게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UV는 이 위치에 있는 텍스처를 전달시켜주는 역할이다. 이 지도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키를 해서 선택을 해서 만약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도 같이 이동합니다. 보시면 그죠? 어느 쪽에 갈지 아래쪽에 점점 가까워지면 컵에서 이미지가 내려가죠. 그죠? 위로 올라가면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UV가 움직였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어, UV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텍스처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그대로 오브젝트의 베이스에 이렇게 전달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